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 쇼 6월 2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영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6월 첫날 주시장인데요. 네.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겨우 지금 1.3%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오늘 오히려 좀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죠. 예, 일단 시장의 그 낙폭에 대한 쪽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이제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 지금 그 국내 시장에서 좀 반복이 된다. 미국 시장도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 갱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사상 최고가 갱신에서 유틸리티 관련주의 하락이 좀 나타났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내부적으로는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올빼미 공시라고 하죠. 금요일 밤을 틈타서 이제 몰래 이렇게 공시를 하는데, 네. 지난 5월 30일 날이 바로 이제 그 연결 기준 실적을 발표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두 달이나 줘요, 그거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결 기준 실적 같은 경우는 IFRS 관련돼서 이제 연결 기준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좀 더 많이 주게 됩니다. 근데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제 게임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조이맥스가 이제 그런 기업에 속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에서 보게 되면 미동전자통신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좀 생각보다 안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에 대한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동이 한번 좋다 그랬었잖아요. 네네. 미동 같은 경우는 근데 1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게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 분할을 하면서 차바이오 앤 디오스텍 중에서 차바이오 앤 디오스텍이 차바이오텍과 차디오스텍 두 가지로 이제 분사를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차디오스텍은 또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하한가까지 또 내려가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을 키우는 시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가장 핫했던 다음마저도 좀 밀려주면서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나는구나. 반면에 거래소는 외국인에 대한 매수 1,300억이 들어오면서 그나마 좀 버텨주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코스피는 지수 올라가고 외국인이 사고 있지만 실제로 사는 거 세 종목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보면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그쵸. 오늘도 예. 똑같은 거 같고요. 갑자기 시장도 어려운데 약간 농담 같은 거 얘기해서 분위기가 썰렁할지 모르겠는데요. 성명학을 중시하는 우리 네. 존경하는 네네. 이 대표께서 네. 이름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어떤 거요? 제가 오늘 5번을 발음하면서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실전 바이오. 이름이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 네, 맞습니다. 예전에 차바이오에 하면 발음이 쑥 돌아갔잖아요. 네. 지금은 차바이오텍 그런 데가 거기다가 그 다음 거는 더 어려워. 차디오스텍. 그러니까 쓸 수가 네. 없어, 쓸 수가 없어.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너무 어렵다는 것 자체가 좀 매끄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생각한 거 좋다 이거예요. 차디오스텍 떨어지는 건 좋다 이거예요. 네. 그렇지만 워낙 본래 하던 차바이오텍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물론 이제 가격이 나온 다음에 하는 거지만은 뭐 주가는 올라간다고들 얘기하는데요. 여하튼 이런 것들은 분위기가 썩 6월 2일 날 오늘 분위기가 코스닥 영 그렇잖아요. 네네. 영 그러면서 같이 좀 두드려 맞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앞서 얘기 나왔지만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는 1,300억이지만은요. 사는 거 절대 다수가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세 주식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오늘 3일째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는 9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벌써 800억이니까요. 오늘도 만만치 800억 맞죠? 맞네요. 825억의 순매도니까요. 만만치 않게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일단 코스피에도 부담스럽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날 잠깐 샀지만 오늘 벌써 코스닥에 21억에 네. 투신에서의 매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약간 좀 썰렁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 좀 특징적인 거 한번 묶어서 얘기해 볼까요? 예,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낙폭과대주 코스닥에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고요. 상승하는 종목을 좀 본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개별주가 좀 이제 강세에 대한 쪽을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거래소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본다라면 낙폭과대 반등에 대한 측면을 좀 봐야 되겠죠. 뭐 포스코라든가 뭐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산업재 섹터가 좀 그 중국 PMI 지수가 잘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뭐 그 기초적인 반등에 대한 쪽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저 두 남자 그 토크 배틀 시간 때 다시 한번 그 왜 이제 그 의미가 뭔가에 대한 쪽을 중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여전히 그 조선주 같은 경우도 반등에 대한 쪽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1%대 안쪽에 좀 그 플러스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오늘 앞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최근에 독보적인 주식은 LG전자가 아닌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3.43%.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44,000원이면서 사상 최고가요. 사상 최고가 뭐 18년 만에 사상 최고가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사상 최고가라고는 좀 보기 어렵고 그 지금 18년 만에 어쨌든 간에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유무상하고 뭐 네. 감잡을 해서 하여튼 실제 사상 최고가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됐건 사상 네. 최고가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회사 측에서 밝힌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회사 측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45,000원을 현재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5,000원 갔다고요? 네, 지금 45,000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과거 회사 측에서 발표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유무상 증자를 빼고도 사상 최고가는 53,000원입니다. 그게 제가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제 키움코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아, 이게 좀 애매해요, 지금 그게. 아, 그게 아니라 유무상 증자를 빼고 유상증자, 무상증자 하면 말도 안 되죠. 유상증자, 무상증자 다 포함하게 되면 거의 2,200만 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이론가로 하는 건데. 예, 이론가 말고 진짜 그냥 순수하게 액면으로 그냥 갔던 때가 53,000원 찍었던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하튼 뭐 예. 그런 거고요. 예. 하여튼 시장에서 참 그 어이없는 것들이 SK하이닉스 정말 작년에 어땠는지 네. 작년에 이야기하면 그렇죠. 작년에 엄청나게 우리 마음고생했던 분이 여기 한 분 있잖아요. 그쵸. 작년에 그 한국경제에서 활동했을 때. 네네. 그때가 5월 며칠인가? 그때 5월 달이었죠. 5월 달. 그때 그 5월 PD 말에. 아직도 있어요, 거기? PD 아직도 있죠. 네. 같이 일 안 해?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같이 방송을. 서로 잘 안 친하지? 아니, 뭐, 방송을 그냥 안 할 뿐이죠. 그때가 얼마였어요? 그때가 27,000? 지금 보게 되면 32,000원, 3만 원대죠, 3만 원대. 3만 원대? 예, 3만 원 초반대 전후. 아니. 많이 내려갔을 때가 28,000원. 그러니까 28,000원, 27,000원대, 이거 네네. 그날 네. 얘기하려니까 그만 좀 하시죠. 그랬다는 날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런 날이 있었죠. 그게 5월인가 6월을 그랬잖아요. 그때가 아마 8월이었을 것 같습니다. 8월? 8월 달 초에 아마 그만 좀 하시죠, 하이닉스. 예, 특징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특징인데요. 앞서 이제 L전자 얘기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시간 되면 얘기했지만, 제가 금요일 날 바로 네. 탐방을 갔었어요. 기업 탐방을. 그래서 찍어왔는데, 아직 다 저 편집이 안 돼서 못 들어 했는데, 그리고 또 인턴녀가 또 지스를 직접 샀잖아요, 또. 네네. 근데 엄청 가볍다는 거. 음. 네, 엄청 가볍고, 뭐, 이미 쓰신 분 계시지만 엄청 가볍고,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사진은 따라올 놈이 없다. 네, 따라올 놈이 없다. 우리나라 거 중에서는요. 네. 그래서 그 유일하게 그걸 또 하는 애가 그거 있잖아요. 그 소니 거. 네. 소니 거 새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70몇만 원짜리. 네네. 그 사이페리아인가? 뭐라 그래, 이거? 엑스페리아? 엑스페리아 네. 2인가 G2인가 있잖아요. 네네. 그 2,500만 원선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파는 것 중에 제일 좋다는 거고요. 뭐 그런데 하여튼 인기가 있다고 그러는 건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하튼 올라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L전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는 주식인데 저는 뭐 뉴스 모멘텀은 좀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거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네. 지급이 따끈따끈한 주식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거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역시 대세님의 시각은 정말 존중받아 마땅하다. 우리 갑자기 왜 그러시죠? 대세 공대생 이승원님의 얘기는 일단 지난달에는 졌지만은 저한테 이번 네네. 달에는 다시 이승원 대표가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 결코 주목받는 주식도 아닌데 처음에 저는 하루 이틀은 제가 디스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잖아요. 김수현. LG 생활건강 보셨어요? 요새? 네네. 오늘 맞습니다. 봤어요? 네. 와, 이거 대박이에요, 대박. 이거 후 올라가고 있어요. 네, 확인했죠?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선 수지가 광고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지랑 김수현이 만나갖고 지금 이렇게 사고를 치고 있다. 수지 효과다. 수지는 예전부터 수지였다. 네. 예전부터 수지였다. 핵심은 김수현이다. 네. 네. 아니, 수지가 광고하는 이
보십시오. 작년에도 올해 계속 광고했었는데도 떨어졌었잖아요. 비타 500 역시. 비타 500 얘기하지 말고 예. LG 생활건강 얘기하라니까요. 네. LG 생활건강은 계속 수지였는데 안 됐었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지금 되기 시작한 건 자기 때문에 자기가 저한테 김수현 네. 얘기했을 때부터 올라갔다. 분명 맞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일단 하나 이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그 떨어지는 것 때문에 후다닥 워낙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 한두 개가 아니라서 말하기가 좀 그렇고요. 얘기했던 대로 오늘 그 올라가는 것 중에 앞서 말씀드린 3.73% 올라가는 거 있고요. 네. 그 AK홀딩스가 있어요. AK홀딩스. 예, 이거 잠시 후에 또 우리 레포트에서 한번 다룰 텐데요. AK홀딩스가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잠시 후에 이승원 대표 얘기할 테니까 같이 듣고 저도 코멘트할 거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요. 의외로 지금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올라오면서 알게 모르게 20% 정도 반대한 게 있어요. 혹시 보는지 모르겠지만 넥센타이어. 넥센타이어. 그렇죠. 넥센타이어가 예. 지금 은근슬쩍 올라가고 있어요. 뭐 섹시하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요. 은근슬쩍 올라가고 있는 게 넥센타이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SK네트워크스도 오늘 1% 이상 올라갑니다. SK네트워크스. 오늘 레포트도 하나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는 다 12,000원 정도 레벨이에요. 네. 목표가 12,000원 레벨. 어떤 사람은 또 10,000원 갖고 만족할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오롱 플라스틱. 여기 오늘 또 올라갑니다. 이건 여전히 경량화 관련주. 경량화 관련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간혹 했던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오늘 3% 가까이 올라가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또 나름 반등하고 있다는 정도는 그 정도 아니겠느냐. 그리고 건설주 중에서는 대림산업 그리고 앞서 대림산업 건설주로 볼 수도 있지만 석유화학 그래갖고요. 어제 나왔던 중국에서의 PMI 이게 좋게 나오면서 오늘 석유화학 주식 대림산업 그리고 대표적인 건 롯데케미칼, LG화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올라가는 것이 시장 일단은 특징이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단 좀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착각이라는 게 무서운 게. 네. 그러니까 G3가 좋아 보이니까 더 가볍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사실 무게는 S5가 더 가볍습니다. S5가 더 가볍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이 스펙을 한번 비교한 걸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잠깐 이렇게 쭉 한번 S5와 갤럭시 그 G3 이제 비교를 볼 텐데 배터리는 물론 이제 G3가 배터리 용량이 더 큽니다. 3000mAh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뒤에가 그러니까 메탈이냐 아니면 이제 가죽 소재로 됐느냐 뭐 이런 걸 비교하는 거고 카메라 화소수는 확실히 그 삼성께 더 좋죠. 1600만 화소.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G3는 1300만 화소를 지원하고 있고요. 전면 카메라는 210만 화소하고 이제 200만 화소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까지도 놓고 봤을 때는 S5가 더 좋은 모습이고요. 뭐 색상은 그렇다고 치고 칩은 같습니다. 스냅드래곤 칩을 똑같이 같은 스펙 같은 칩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는 소폭 이제 LG께 라운딩을 더 조금 줬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자체가 좀 더 넓어 보이고 사실적으로도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더 화면이 넓어 보이는 효과 그리고 이제 해상도 측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이제 그 모습을 가져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능은 뭐 당연히 이쪽이 더 S5가 더 많고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무게에서도 이제 G3가 좀 더 무겁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인식이 G3가 좀 새 거고 화면도 좀 넓고 그러다 보니까 가벼워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 봐서는 G3가 확실히 시장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거는 맞고 일단은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시장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네.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죠. 네네. 5만 대가 팔렸다는데요. 그거 갖고 얘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1000만 대, 2000만 대 이렇게 팔려야 되는 거고요. 네. 목표 대수가 1000만 대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정말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 보이고요. 오늘 또 엔터 주식들 좀 꿈찔꿈찔하는 게 있죠. 엔터 주식 중에서 뭐 당연히 오늘 히어로 중에 히어로는 YG 엔터가 될 것 같습니다. YG 엔터는 오늘 뭐 7% 지금 장중에 한때 뭐 8% 9%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다가 네. 지금 이제 살짝 이제 7%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싸이 컴백에 대한 얘기 이것이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하지 않나. 뭐 지금 강남스타일 유튜브에서의 조회수가 지금 20억 뷰를 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보면은 유튜브가 짜다. 1원도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남스타일로 받은 돈이 지금 20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잘못 알려줬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요? 130여 개도인가 100복 이상. 그럴 때 받았대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론에 알려진 거가 잘못됐다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네. 100몇십억 받았다는데, 그거 하나는. 근데 그러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100몇십억을 자기 받았다. 손에 들어온 게요. 자기 주머니에. 자기 주머니, 그거 말고 유튜브에서 지급한 거. 유튜브에서 지급한 거. 전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들은 얘기는
싸이 주머니 들어온 게 100몇십억이라는데. 그건. 싸이 주머니에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로만 조회수로만 아니면 강남스타일로 인해서 아, 유튜브에서 받은 게요. 받은 게요? 네. 아,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한 일단 건. 그건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YG엔터 어쨌든 간에 YG 뭐 싸이한테 그만큼 갔으면 YG도 뭐 받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나눠, 그죠? 철저하게 나눠 갖는 예. 관계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YG엔터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서 좀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보게 되면 특별한 이유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SBS 엔터, SBS 컨텐츠허브 같은 컨텐츠허브? 경우인데요. 네. 컨텐츠허브는 이게 지금 삼성에서 보고서 한 방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몇 달 동안 오른 거를 지금 보게 되면 한 3개월 오른 거를 한 방에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뭐요? 나 알지도 못하는데 나한테 컨텐츠허브 물어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지급금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만들 때 그 들어가는 돈이 선지급금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 해서 지금 빠지는 건데 네. 드라마가 잘 되면 오히려 뭐 SBS 컨텐츠허브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그것 수도 때문에 있겠죠. 이렇게 네. 주가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게 과연 당연한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엔터테인먼트 업종 같은 경우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변동성이 늘 노출이 돼 있다. 왜냐하면 자산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과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시류에 맞춰서 움직이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투자하실 때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 나온 건 이제 CJ ENM인데요. 네네. CJ ENM 혹시 뉴스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테마색이라고 이제 구프 펀드입니다. 그 28일 날요. 싱가포르죠. 싱가포르의 구프 펀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전체 임직원의 절반이나 해당되는 400명이 단체로 왔어요. 뭐 여행 온 겁니까? 연례 회의. 회의하러? 회의하러 왔는데요. 이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래서 네. 2012년에 제가 알기엔 중국으로 갔고요. 작년에는 북한 핵 문제 이제 불거졌잖아요. 네. 작년에 딱 3, 4월 달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뭐 북한에서 우리나라도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한 번만 하면 우리나라도 뭐 어떻게 한다 그래갖고요. 네. 사실 분위기가 좀 썰렁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취소를 했어요. 그때 취소해갖고 1년 연기돼서 온 건데요. 이 사람들 규모 깜짝 놀라지 마세요. 2013년 기준 달러로 보면 1713억 달러. 한국 돈은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얼추 175조 원. 네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굴리는 애들인데요. 네. 이게 400명이 이제 단체로 왔죠. 그리고 뭐 관광도 하고 그러겠죠. 네. 근데 연속 회의하고 각종 연례 회의를 하는 것인데요. 28일 날 CJ 이렘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 간 건 아니고 한 20명 갔다는 거예요. 몇십 명 가갖고요. 거기서 견학도 하고요. 뭐 더 갔는지 모르겠는데 견학도 하고 각종 이제 서로 회의를 했겠죠. 근데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 그 전에 28일 날 어딜 갔었냐면 또 청와대를 또 갔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랑 이제 악수도 하고 했는데 거기도 여기 테마색도 그 왕초가 여자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같이 하고 뭐 회의한 혹시 그것까지 이제 뉴스에 났던 거죠. 뉴스에 났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최고 CJ 내면서 가서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테마색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전통적 투자처였던 금융이라든가요, 부동산에서 탈피하면서요, 아시아라든가요, 아프리카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기술, 미디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 좀 투자를 늘리려는 분위기래요, 요즘요. 네네. 그러니까 CJ이라면도 뭐 그런 관점에서 뭐 장기적으로 볼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왔겠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지금 CJ이라면서 하나의 어떤 이슈가 됐다. 다만 이게 뭐 갑자기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추세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새롭게 뉴스가 되고 있다 정도 일단은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는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빠졌었거든요. 한 7% 빠지다가 오늘 또 다시 오늘 7% 9% 또 오르고서 이제 6%대 사조? 상승폭을 유지시키고 있는데 사조 시푸드? 사조 시푸드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마트를 가십니까? 아니면 홈플러스를 가십니까? 저요? 네. 솔직히요? 네네. 가끔 가면 이마트 가죠, 제가. 저는 주로 이마트밖에 안 가서 이 수산 스킨팩을 그때 딱 한 번밖에 사용해보지 못했거든요. 뭐요? 수산 스킨팩. 아, 지난번에 뭐 얘기했잖아요. 네네. 1인 가구. 그래서 아마 이 수산 스킨팩이, 저는 근데 수산 스킨팩을 딱 먹어보고서 느낀 점은, 이거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모르시는 분 많은데, 있었거든요. 거기 화면은 없어요, 그거. 수산 스킨팩이요? 예,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 1인 스킨팩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여기? 수산 스킨팩? 수산 스킨팩. 그건 무슨 화장품은 아니고요. 난 처음에 화장품인 줄 알았어. 예. 네. 그래서 지금 한번 볼 텐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뭐 광고 같아갖고 지금 보게 되면 이 여성분이 광고를 대부분이 수산 스킨팩인데 손질을 해서 나온 거거든요. 생선 자체가. 그래서 이 손질을 해서 나오는 스킨팩인데 요즘에 생선 대가리 자르고 뭐 가시 바르는 여성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부들이. 그죠? 대부분 다 손질된 거 사다가 그냥 구워 먹거나 하는데 이게 혼자 살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런 생선 같은 거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조금 사기도 그렇고,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수산 스킨팩 같은 경우는 사다 놓고서 먹고 바로 치울 수 있어서 아주 먹기 좋게 포장이 돼 있어서 저는 이게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번씩 한번 홈플러스 가시게 되면 수산 스킨팩을 홈플러스라고 이거는? 네네. 이 수산 스킨팩이 홈플러스하고 해서 같이 나온 겁니다. 기획 상품으로. 근데 이게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무학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소주. 무학은 주가가 빠졌거든요. 소주. 예. 근데 무학이 빠진 이유는 뭐냐면 보혜에서 또 새로운 또 저가 소주를 또 런칭을 했습니다. 우리주? 이제 아니요. 주립대학인가 뭐 그런 보혜에서 근데 이제 보혜가 보혜 양조가 그것 때문에 반응이 좋다고 그래갖고 올라가고 있고 일대 총장이 김재동 일대 총장이잖아. 네네. 그래서 오히려 또 지금 보게 되면은 9시 반에 한다는 거? 네, 무학은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좀 있다. 그러나 저는 주립대학보다는 무학에 좀 더 한 표를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술을 좀 너무 많이 마셔갖고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조치 좀 해야 돼요. 네.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이 코너로 가겠습니다. SM 레포트, 실적인 연결인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요.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SM 레포트가 두세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SM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는 커멘트가 나왔는데, 오늘 신한금융투자가 나왔는데, 좀 참고해 보여드리겠는데요. 좀 화면 한번 잡아주실래요? SM고요. 보시면은요, 1분기에는 매출액이 14%, 영업이 48억 원이 나왔어요. 그래갖고요, 매출액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는데요. 2분기부터는 다시 엄청 좋아진다는 거예요. 285%가 늘어난다는 것이 이제 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엑소의 차이나 플레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요. 내용 보시면 2분기에 이제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일단 또 좋아진다는 것인데요. 엑소의 차이나 플레이가 시작된 두 번째 문단 좀 잡아주세요. 네. 2분기 매출액은요, 전년 대비 29%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85% 증가할 것으로 본다는데요. 국내 매출은 엑소의 미니 앨범, 우리 얘기 들으셨지만, 66만 장의 선주 물량, 한국과 중국, 그리고, 콘서트에서 딱, 3일 했잖아요. 제가 23일, 24일, 25일, 올림픽 공원에서 한 거. 여기서 3회에서, 여기도 42% 증가한 252억 원의 국내 콘서트가 이거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엑소를 실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그러니까 요즘에 신조어 중에, 액테크라는 말이 액테크? 네네, 새로 생겼습니다. 엑소 티켓으로 가지고 이제 재테크를 한다고 해서. 그거 하다가 20대 새끼 지금 구속됐잖아. 네네. 사기치다가. 액테크라는 말이 지금 최근에 신조어로서 부상이 될 만큼 엑소 콘서트 티켓 자체의 가격이 지금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갖고요. 아까 찾아보면은요. 네이버 뉴스 쓱 보다 보니까요. 엑소 티켓으로 장난질하던 20대 구속된 게 나와. 네네. 그건 이제 왜 그런 사기치는 새끼가 나오겠어요. 엄청나게 표를 못 사니까 표 사기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표 있다고 뻥깐 거죠. 내가 자세한 내용은 안 봤는데 20대가 구속된 거 나올 거예요. 나와요? 지금 그거는 말고요. 또 딴 거 잡고 있어요? 액택하게 되면 가격이 얼마나 뛰나. 그래서 해외 매출은요, 콘서트랑 MD 상품 확대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180여 원이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데 하반기에는요, 엑소 앨범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30회 콘서트가 기획돼 있어요. 다 합해서요. 한국 세 번 했잖아요. 이제 끝나갔고요. 중화권에서 12번, 일본에 5회, 동남아 10회, 일본은 7월 달에 팬미팅 하고 있는데요. 7만 명인가 4만 5점 벌써 다 팔렸다고 하죠? 딱 봐도 한국에서는 3번밖에 안 하네요. 그죠? 한국에서 그 정도면 됐죠, 지금요. 그 시간에 중국을 한번 더 가야지, 사람아.
왜 더 가보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가서 사람 구경밖에 못한다? 저는 워낙 점잖은 처지라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도 나이트 같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클럽, 나이트 이런 것과는 달리 학교 도서관 집 밖에 몰라서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웃긴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지난번에 5월 며칠 중순에 있었잖아요. 중국 바이두랑 MOU 체결했잖아요. 네, 네. 네, MOU 체결한 게 세 명이 사인한 거 아세요? 나머지는요. SM이 있죠. 네. 바이두가 있죠. 네. 계열사가 있죠. 근데 그 계열사 얘기는 그 계열사가 사실은 그 계열사를 하려는데 그 계열사가 100%야. 100%라서 얘기하면 잘려. 구속시켜야겠네. 그래서 하여튼 세 군데가 동시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 엑소쇼가 있습니다. 엑소쇼. 요번에 올 연초에 MBC 에브리인가 그런 또 채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엑소쇼란 게 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팔린다는 거거든요. 중국에. 그게 팔리고 하반기에는 엑소 M 있잖아요. 맨더린 M. 그리고 거기 누구예요? 그 소녀시대 말고 또 누구죠, 애들? 소년시대 말고요? 소년시대 말고. 또 어린애들 하는, 작년에. 걔네들. 이름 뭐죠? FX 이런. FX에 빅토리아가 또 중국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걔를 해갖고 거기도 추가해갖고 또 쇼를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물론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도 김수현이 대세잖아요. 그쵸. 지금 김수현 한 명 때문에 다 죽었어요, 지금요. 아니요. 주가는 다 죽었어요. 다른 것들은 올 달에 재미가 없었는데요. 김수현 주식만 살고요. 물론 김수현이 이제 해풍달에서 일본에서도 공주파에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또 올라갔는데, 저는 일단은 하반기에는 전 SM에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예.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최근에 닥터 이방인도 만만치 않다라고 합니다. 가격이 일단 더 높아요. 닥터 이방인이. 가격이 판매 보게 되면 그 플레이되는 단가 자체가 더 높고 이종석도 지금 열풍을 불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종석 그 회사가 그러니까 증거금 100%를 해서 말하긴 그런데 역시 이종석 회사도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거기 닥터 이방에 나오는 강소라 회사도 올라가더라. 그래서 그 닥터 이방인 한 번도 안 보셨죠? 저는 안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류에 자꾸 역행하시는 양덕입니까? 양덕? 그냥 외제라고 하면 그 추종하시는 양덕인 겁니까? 저는 일단은 국내 드라마를 보는데 심지어 강소라 회사 우리 둘이 같은 거 보면 뭐해? 그렇죠. 그러니까 두 남자 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 뭐해?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강소라 회사도 주가가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만큼 그 SM이라든가 이런 컨텐츠 쪽 같은 경우는 단기 변동성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산업 아직까지 이제 이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에서 이 컨텐츠 산업 자체가 산업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점, 이게 아마 가장 투자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얘기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음원 있죠, 음원. 네. 음원 시장이요. 네. 음원, 그 뮤직의 음원 인더스트리, 음원 시장에 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1,400억 달러 시장입니다. 1,400억 달러 시장이에요. 1,400억 달러 시장. 네. 그 중에서 미국이 1등을 갖고 가고 있어요. 미국 1등. 네. 그래서 미국이 어느 정도 갖고 가냐면 그 중에서 140억 달러 시장이죠. 네. 140억 달러 시장에서 미국에서 한 40억 달러 시장.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이 한 33억 달러 시장 갖고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달랑 2억 달러. 달랑 2억 달러. 아직 멀었죠, 우리나라도. 근데 중국은 초입 중인 초입이에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지금 몇십 배예요. 우리나라 인구 대비 30배잖아요. 네. 근데 임원 시장은 지금 불과 9,500만 달러. 그것도 맥스로 잡았을 때 아닙니까? 맥스가 뭐가 이게 뭐냐면 지금은 얼추 보면 우리나라 수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만 수준만 보더라도 60배 60배 커간다는 거고요. 어느 순간 일본까지 가면요, 이건 답이 안 나오죠. 몇백 배 커지는 시장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각종 음원에 대해서 관리는 건 그런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뭐 복사 제품 얘기 슬슬 하고 미국도 지금 중국이랑 협상하면서 자꾸 해적판 책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스스로 나서 음원이나 지적재산권 얘기가 스스로 먼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어느 날은 슬슬 중국도 언젠가는 자기네 제품도 카피라이트를 생기는 거잖아요. 네. 보세요. 어느 순간 중국에서 중국의 음원이나 중국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외국에 엄청 팔려. 왜냐하면 중국 사람 맘만 먹으면 전 세계에서 중국말 쓰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빠져있는 화교 사람들만 본다 그러더라도 이 친구들이 거저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지적재산권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 시장이 엄청 커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응원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직 먼 얘기지만 꿈꾸는 얘기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음원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중국 사람들이 노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원 대표는 뭐 얘기해준다 그랬죠? 오늘 신고가 52주 신고가 하는 기업이 있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AK홀딩스가 맞아요. AK라고 그랬어요. 네, 오늘도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틀 연속 세게 올라서 금요일도 세게 올랐거든요. 금요일날 상한가까지 갔다가 살짝 이제 밀려서 끝났고 오늘도 이제 추가 상승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AK홀딩스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올해도 영업이익 45% 성장이 무난하다라는 제목의 현대증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목표가 10만 원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종전에 8만 2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목표가를 이제 크게 상향을 시켰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단 된다라는 쪽이겠고요. 뭐 다른 얘기들보다는 뭐 제주항공이 가동률에 따라 실적 개선이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1조 클럽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이제 코스닥이 아니라 중소형들 중에서 보통 이렇게 1조 시나리오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인터플렉스가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움직였었고, 파트론이 또 역시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였었고, KH바텍이 그걸 하다가 탈락을 했어요. 그걸 하다 탈락이 서울반도체도 됐고. 그런 거 하지 않았나? 예,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반도체도 1조가 훨씬 넘었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보통 한 2, 3천억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 보게 되면 1조로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나오는데 이 AK홀딩스도 지금 뭐 1조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뭐 지금 8,700억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AK홀딩스는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회사가 지금 보게 되면 제주항공 지금 가장 많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AK가 애경의 AK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애경화학이라든가 뭐 AM 플러스 자산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쭉 있는데 지금 지주회사로서의 자산 가치에 대한 쪽을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겠고 특히 이 제주항공에서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거를 담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이제 AK홀딩스를 솔직히 잘 몰랐는데요. 네. 저는 그 중에 코웨이홀딩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AK홀딩스가 왜 잘 나갔냐 이거죠. 네. 잘 나간 이유가 물론 저는 하나하나 따져보지도 않고 레포트도 지금 처음 살짝 얘기하는 건 살짝 맞지만은요 딱 하나죠. 뭐요? 제주항공 때문에 그렇죠. 제주항공 그렇죠. 네. 예. 그럼 제주항공이 잘 나갈 때 쭉쟁이 대체 안 나간 애들이 누구냐는 거죠. 누가 안 나갔겠어요. 제주항공으로나 비롯한 저비용 항공이 들어가면서 엑스된 애들이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이런 애들. 그렇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엑스된 거잖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문에 자주 나오잖아요. 50% 넘어서도 이제 60% 가까이 간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보면 AK항공도 이게 또 영원히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제주항공인가 어디가 지금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 세계에 저비항공의 95%는 보잉 뭐 737인가 하여튼 180석인가 뭐 있어요. 비행기 타시면 3열로 돼 있는 거. 네네. 세 군데가 아니라 양쪽으로만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가운데 열이 없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것만 돼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부터 제주항공인가 어딘가부터 해갖고 진에어도 얘기 나오는데 이제 777을 가겠다는 구입하려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777하는 건 이게 보면 350석 가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고 우리나라에서 유럽 넌스톱을 가는 거예요. 네. 크니까 결국은 무진장 할 수 없는 게 결국은 연료를 엄청 많이 싣고 사람을 많이 태워야 되잖아요. 여기 3열로 이렇게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봐봐요. 한번 보시죠, 화면에. 화면은 안 보여요? 화면 안 보이세요? 이거는 이제 양쪽으로만 돼 있잖아요. 네. 양쪽으로 있는 네네네.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737 계열이죠. 이게 네. 이스타항공이네요. 이스타항공. 네. 737인데, 이 화면 보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이게 저비용 항공인데, 전 세계 95%가 이 비슷한 거기를 가는, 비슷한 거. 네. 비슷한 거. 근데 이제 보면 이제 3열로 돼 있는 거, 3개나, 아니죠. 3개, 4개, 3개 돼 있죠. 네. 3개, 큰 비행기요. 미국 가는 거야. 미국이랑 유럽 가는 거야. 한 방향 가는 거. 그것까지 이제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제주인지 진해연지 하는 게 호놀룰루 가겠다는 거예요. 호놀룰루. 근데 그게 되면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가냐? 지금은 호주를 넌스톱을 가는 게 없어요. 넌스톱을 이거 가는 게 그 저비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냐면 말레이시아에 갔다 가거나 홍콩 갔다 갑니다. 오늘 네이버 실시간 검색 상위에 들어가 있는 게 뭐 있는지 아세요? 지금 혹시 보세요. 에어 아시아가 들어가 있다고요. 네. 한번 보여줘요. 에어 아시아가 지금 1위를 하고 있죠. 제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봐주세요. 저 화면 좀 보여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 에어 아시아가 실시간 검색어 화면 좀 1위를 잡아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에어 아시아가 왜 들어간지 아세요? 오늘 에어에서 엄청 세일해서 그래요. 네, 99,000원. 네, 99,000원, 그거 발리 12만원, 저기 시드니 21만원 이런 거 때려서 그렇거든요. 네. 물론 여기다가 추가하면 더 비싸겠지만 지금 에어아시아는 2번 갈아타고 가요, 시드니에요. 근데 이걸 넌스톱 가는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요. 바로 널린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 항공사도 있잖아요.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 제가 이 화면이거든요, 지금요. 이게? 네네. 이게 지금 실시간 탑입니다. 실시간 탑이 이 에어 아시아나가요. 그 주시랑 상관없이.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이 에어 아시아나가 한국에 들어온다, 이제. 네. 법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아직 확정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들어온다는 거는 제대로 이제 영업하겠다. 그러면 지금 기존 항공사랑 저비용 항공사가 경쟁도 심해질 뿐더러 하여튼 그런 거 좀 잘 생각하셔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 투자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아예 그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잖아요. 약간 또 개념이 달라요. 그 부분은. 네. 익스피디아하고 이렇게 그 저가 항공사들 뭐 이렇게까지 하면 네. 오히려 여행 쪽은 활성화 되겠어요. 더. 그럴 수 있는데 약간 네. 또 다릅니다. 그게 또 약간 좀 약간 달라요. 여하튼 어찌됐건 간에 그 앞으로 항공업종의 이런 것들이 많은 게 바뀔 건데요. 특히 이제 기존 항공사 괜히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다가 AK 홀딩스 얘기에다 갑자기 딴 얘기를 좀 생겼지만 시청자분들이 좀 잘 생각하셔서 그 시장을 바라보실 때 네. 하여튼 결론은 이거예요. 멀지 않아서 미국 갈 때도 저비용 항공사가 생길 거다. 예. 미국 갈 때도. 예. 그렇죠. 예, 그게 생긴다니까요, 지금요. 호놀루 간다는 거, 시드니 간다는 거는 미국도 가겠다는 얘기예요. 유럽도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많이 바뀔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 나는 왜 저비용 같은 거 타고 어떻게 미국 가냐? 아이, 짜증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네. 그렇죠. 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저비용 항공 타면 왜 와인이나 술 마실 때 맥주 살 때 왜 돈을 내느냐. 내가 왜 컵라면 먹을 때 왜 돈을 내야 되느냐. 그러면 짜증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술을 안 마시잖아요. 네. 저는 컵라면 안 먹거든요. 네. 근데 왜 딴 사람들은 내가 안 먹는 돈도 거기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굳이 먹는 컵라면이 소화도 안 돼요. 아니, 어찌됐건. 그러니까 네. 저비용 항공에 대해서 무조건 터부시하는 사람은 저는 거기에는 약간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수요가 나는 이제 내가 돈을 내고서 먹겠다 하고 하면은 뭐 타면 되는 거고 그 수요는 분명히 이제 100%다 저비용을 가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물론 그런 분들은 그렇죠. 대한항공이나 이런 아시아항공 같은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전히 장거리면은 가격이 더 커질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 가격 경쟁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저비용 항공이 가격 경쟁력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죠. 네, 두 남자의 토크 배틀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드디어 얘기가 나왔던 것들인데, 이머징 마켓의 인덱스가 이제 변경됐죠? 이 네. 부분 좀 얘기 좀 하고 넘어가죠. 이머징 마켓 인덱스 변경 때문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제 큰 폭에 대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그로 인한 이제 반발 매수세라고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종목 변경도 있었어요. 종목에 대한 변경 대표적으로 뭐 호텔신라와 파라다이스가 그 MSCI 인덱스에 새로 신규 종목으로 편입이 됐고요. 반면에 또 이제 빠지는 종목도 있었죠. 현대증권이 이제 빠진다고 해갖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별다른 이슈 없이 크게 변동성을 줬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NHN엔터도 일단 탈락을 했습니다. NHN엔터도 이제 들어가 있었다가 지금 이제 낙폭이 이제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일단은 뭐 빼버리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이제 종목에 대한 변경, 지수 구성에 대한 변경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크게 보게 되면은
국가에서 카타르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증시가 이제 그 이머징 마켓으로 색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부 이제 그 어쨌든 간에 신규 국가가 들어오게 되면 ETF에서는 당연히 그쪽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고 다른 국가의 비중을 소폭이나마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부로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의 일부 매도, 인덱스 변경에 의한 일부 ETF에서 매도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거는 뭐냐면은 상해 A 증시가 이머징 마켓 인덱스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대한 결정은 10일 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상해가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좀 국내 시장에도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벌써 한 3주 정도 한번 나왔던 얘기라서 이게 아마 현대증권인가 어디에서 이제 분석자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요. 네. 이거가 일단 그 레포트 당시 한번 찾아보면 나올 텐데요. 그 당시 레포트에 따르면요. 너무 플러스나 마이너스면 무조건 마이너스인데 이거요. 왜냐면 상해 A 정도가 들어가면서 인해서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문제는 이게 100% 지금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할 수 없는 얘기니까요. 한도를 줄 거라는 겁니다. 비중을요. 그러니까 100% 반영하지 않고 워낙 뭐 30%, 40% 반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시장에 뭐 1, 2% 정도 우리 시장이 줄고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예측이었는데요. 일단 이 뚜껑 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위냐 아래냐거든요. 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영향이 보면 무조건 누가 뭐래도 마이너스죠. 왜냐면요. 그만큼 상해 주식시장을 팔면 팔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을 비롯한 여타 주식들은 비중이 조금씩 줄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1, 2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당연히 악영향이 있겠죠. 다만 그렇게 큰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거가 아마 그 당시에 한 3주 전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에서 한번 다뤘던 기억이 있죠. 그때도 얘기가 아마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마 현대증권의 자료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A부가 일부가 안 들어가고 전체가 다 들어가게 되면 전체 다 들어갈 수는 없죠. 그건 아마 제가 경우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때 들어가기 시작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외국인 한도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주식 살 때 외국인 한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몇 종목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통신망 있죠. 통신주가 들어가 있고요. 한국전력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방송주 이런 거 있죠. SBS 이런 거가 한도 있죠. 네. 맞나요? 네네. 그런 게 이제 한국가 그러니까 SBS가 빠졌나 이게 규정이 있는데요. 몇 종목은 한도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A주 5%가 편입이 될 때 A주 시장의 5%가 편입이 되게 되면 이머징 마켓 전체 인덱스의 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만 포함이 되더라도 그 전체 인덱스에서 얼마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6%가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나니까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조금씩 깨질 거 조금씩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큰 양이 없다는 것이고요. 30% 정도 들어가면. 근데 플러스나 마이너스냐면 분명히 마이너스는 틀림없죠.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풀어보죠. KG 이니시스 얘기 좀 풀어봐 주세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주가는 상당폭에 대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KG 이니시스가 아주 재밌습니다. 중국의 알리페이하고 이제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뉴스를 내보내고서 주가는 그렇게 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페이팔하고도 이번에 업무 협약에 대한 쪽을 KG 이니시스가 지금 이제 했다라는 뉴스로 인해서 최근에 한 이틀간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 오늘은 좀 조정이 내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페이팔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만약에 업무 협약을 하게 된다라면 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국내 시장에서는 만약에 사업을 한다라면은 뭐 중국이 됐던 미국의 결제 코드가 됐건 KG 이니시스가 아마 이것을 맡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만약에 삼성이든 LG든 지금 삼성도 이마트를 통해서 이런 결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LG는 자체적으로 아예 이런 결제 플랫폼을 아예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이미 지금 시장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통신망을 이용해서 뭐 인터넷선도 하고 뭐 하게 되면 더 싸게 이렇게 지금 수수료를 싸게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삼성이 이런 쪽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뭐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대기업 계열이 아닌 다른 곳에서 튀어나오게 되면 뭐 KG 이니시스는 타격이 좀 불가피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
카카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잠재적인 카카오 월렛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잠재적인 변수로 등장을 하고 있어서 네. 여전히 환경 자체는 좀 레드오션화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중국 얘기 좀 잠깐 해보겠는데요. 네. 중국이 일단 주가 측면에서 보면 올해 들어서요, 4번 정도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반등을 했어요. 맞죠? 중국이요? 네, 중국 네. 상해 시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4번 정도가 중국에서 이제 매번 이제 반등에 일단 성공했어요. 보시면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1월 달에도 그랬죠? 그리고 3월 달에 초 한번 중반에 했었죠? 그리고 네. 4월 말에서도 했었죠? 그리고 5월 달에 잠깐 해서 크게 보면 뭐 4-5번, 작게 조금 네. 이제 그걸 뭉쳐서 보면 한 3번 정도 했는데요. 어저께 이제 의미 있는 PMI가 나왔단 말이에요. PMI 혹시 수치 확인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50.8이 나왔어요. 나라에서 하는 네. 것이요. 그래서 50.8이면 당초 예상보다 좋았고요. 그러니까 지난달 50.3인가 사였는데 50.8이 나오면서 이게 5개월 만에 최고 나왔어요. 5개월 만에 최고 나니까 쉽게 해서 올해 들어서 제일 높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오늘 아침에 보면 롯데라든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주에 이제 반등을 끌어왔는데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우리 이제 중국 하면 우리 전준 이코노미스트 여러 번 얘기했던 바이긴 네네. 하지만은요. 중국의 이제 경기 회복이 본격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실제로 보면 이번에 보면 수치가 10몇 개 항목이 있는데 9개가 그렇게 좋게 나왔는데 특히 이제 국내라든가요. 중국에서의 국내랑 중국에서 해외에서의 신규 주문 정도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수출 지수만 보면 여전히 50 아래로 나오긴 아래로 나왔거든요. 이제 전체적인 수요가 좀 회복된다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중국 시장도 이제 좀 그동안에 이제 50에서 지겨웠던 2,000포인트를 딛고 좀 올라서겠느냐라는 주장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시장. 이 중국 PMI가 좋게 나온 데는 이제 이 PMI라는 것 자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 PMI 자체가 어떤 정량적인 그런 데이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에서 네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러니까 내가 다음 달에 개선이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조사할 당시에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PMI 지수 자체는 좀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만약에 PMI 지수가 좋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리커창 총리가 했던 얘기, 뭐 지금 뭐냐면은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대. 미세 조정 같은 경우가 가능하다. 일부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쪽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PMI는 이미 지난 데이터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이터를 받아봤더니, 그러니까 리커창 인덱스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도 수송량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미 리커창도 PMI 지수 안 믿는다. 나는 지금 뭐 중국 GDP 안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PMI보다는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근데 그만큼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거를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국내 시장에서 화학주, 철강주가 지금 바닥에 머무르고 있는 것들이 이를 반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 나빠질 거냐라는 쪽에서는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대로 시장에서 중국은 그러니까 긴축 기조를 계속 가져가는 가운데에서 만약에 나빠지게 되면은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 리커창 총리의 발언도 그러한 일환 중에 하나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당분간은 뭐 PMI가 잘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조로 좀 나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뭐 산업재 섹터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런 것을 등에 업고 반등 정도는 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이유가 뭐 PMI로 잡았던. 근데 오늘 PMI로 잡은 것 치고는 PMI가 잘 나온 것 치고는 상당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에 대한 산업재 섹터의 반등이. 역시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은 좀 가능해 보인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뭐 네. 약간 동의하면서 약간은 네네. 100% 동의 못할게요. 한 15% 정도 동의하려나? 네네. 이야기인데요. 일단 중국 주식시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중국의 전문가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다만 제가 이제 좀 자료 이렇게 찾아본 거에 의하면은요. 중국은 그나마 조금 괜찮다고 하지만은요. 올해 연말까지요. 대기업 위주로 우리식으로 보면 대기업 위주로요. 100개의 IPO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워낙은 300개 정도 얘기했었는데요. 그나마 지난 19일 날 확정을 했어요. 무리 시간을 보면 거래소 같은 데서 얘기한 것이요. 100개 정도로 줄이겠다 했는데요. 그마저도 10개에서 15개입니다. 네, 물량이요.
항상 보면 증권 격언 중에 정부의 물량 공급에 맞설 놈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계속 쏟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의 어찌 보면 알리바바가 이번에 8월 상장 예정돼 있거든요. 알리바바가요. 그쪽 미국이에요. 그런 게 보면 외국 사람들도 중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 관련주에 미국 상장된 걸 보는 거죠. 네.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중국 시장 자체, 중국 주식 시장은 해서 우리 중국 보시는 분들 당연히 펀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중국은 아직까지 큰 기대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이제 소재주 조금 반등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반등을 하겠죠. 워낙 재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선거 이후에 조금 전 들썩거릴 거라고 보겠어요. 아무런 상관없지만은요. 우리 선거랑 중국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지금 어찌되었건요. 롯데케미칼, LG화학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네. SK이노베이션 이런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이요.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미국에 제가 누참 말씀드렸다시피 셀가스나 이런 미국 경기 회복과 지금 우리나라랑 이머징이랑 오히려 상관없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가 많이 했잖아요. 네. 전전 이코노미스트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랑 상관없다는 측면. 그렇지만 분명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그런 것이 아마 저는 요번 주 그 선거 이후부터요. 아마 저는 그 조선주가 있잖아요. 움직일 것 같아요. 이거는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지금은 현대중공업기 좀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현대중공업이 오른 것 같지만 오르지 않았고요. 떨어진 것 같지만 떨어지지도 않은 채 한 달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현대중공업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박스권에서 뭐 18만 원, 19만 원 사이에서 한 달 내내 묶여 있죠. 박스권 따서 제가 말씀드린 한 달 동안 있잖아요. 네. 이거 보세요. 좋게 보셔야 돼요. 예, 그거 찍어서 봐야죠. 요거가 한 달 동안요, 올라간 거, 반등한 것 같지만 반등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떨어질 것 같지만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18만 원, 19만 원인데요. 그동안 흐름을 보세요. 이제 좀 길게 봐주세요. 네. 이게요, 약간 제가 과장하면은요, 네. 4년 동안 이런 적이 없어요. 주가 보세요, 주가는요. 이렇게 볼까요? 4년 동안. 주가가 올라가지만 떨어졌죠, 이게. 네네. 안 올라갔어요, 지금. 움직이진 않았어, 지금 이게요. 네네. 이게 뭐냐면요. 투자가들, 기관이나 이런 애들이요. 선거 권력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사람들 많이 예측을 하지만 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이건 선거는 정말 뚜껑을 열려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최근에 그분이 좀 마음이 변심하신 거 봐서는 아니,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 누구예요? 지난번에 한명숙 씨. 네네. 오세훈. 네. 예. 나왔을 때도 격차가 엄청 클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거의 다이다이 붙었잖아요. 그쵸. 예, 네. 몇 포인트 차이 안 났잖아요. 이거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모른다는 전자에서 말씀드리면 주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약간 약간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아래로 있잖아요. 네. 위아래로 한 3만 원, 4만 원? 3만 원 정도 쑥 나갈 수 있거든요. 위로 가건 아래로 가건. 그래서 최소한 10%는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아래건. 이 현대중공업이요. 그래서 그게 만약 위로 가건 아래로 가건 똑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 화학주나 이런 것들 있죠. 화학주, 네. 석유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코너 넘어가자. 네, 지난달은 결국은 하이로 코너인데요. 지난달은 제가 이제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네. 거의 뭐 보름 지날 때까지 하면서 보름 한 중순 20일 정도 되면 게임이 끝나갔고요. 마지막에 그냥 긴장감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오늘 1998.65니까요. 그냥 깔끔하게 1999년으로 가겠습니다. 1990. 진지하게 한번 가보죠. 네, 저는 업 보겠습니다. 업이요? 네네. 업? 업. 네. 진작이요? 네, 업. 저도 업 갑니다. 네. 업 가는데요. 네. 그러면요. 2001포인트 한번 가볼까요? 2001포인트? 2001은 좀 너무 작다. 1999인데 지금. 포인트로. 2001, 2포인트. 2001, 애매한데. 2001포인트 기준으로요. 2001포인트 기준으로 업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번에도 이승원 대표가 2001 아래를 볼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소심하게 계속 그럴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이번에 전략을 수정 들어갔어요. 네. 저는 한번 떠봤는데요. 네. 저는 떨어질 것 같았어요. 네. 그래갖고 저는 여유 잡고 2001에 로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코스피가 올라갈 내려갈 것 같진 않은데 코스닥 이렇게 하면은요 전체적인 분위기로 투자 심리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100포인트보다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 같고 해서 로우 한번 갔습니다. 저는 일단 뭐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좀 다르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겠고요. 뭐 거래에서 코스닥도 이 정도 2%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안 해도 뭐 내일은 뭐 반등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락에 대한 쪽을 어느 정도 좀 완성을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채널 하단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을 또 임박을 또 노리는 물량들이 좀 오후장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두 남자 쇼의 후기 나온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자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도전 짱짱님. 네? 정도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현대중업 계속 유머의 욕거리네요. 작년 연말에 딱 확 물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드릴 길이 없죠, 이건요? 네. 이거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이건요? 다만, 요번에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차익 실현 쪽으로 잠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직 차익 실현이 아니라 조금 어떤 기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또 밀리면은요. 네. 이거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두 남자 팬 들어갑니다. 늘 좋은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두 분 잼나고 쉰나요? 네. 이건 전문 분인 걸로. 네. 완전 좋아 들어갑니다. 생활용 무인기인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군사용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 지키는 드론 등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론 관련주와 항공우주하고 관련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럼 이것도 한국실에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한국 쓰신 것 같아요. 네. 한국 얘기해 보세요. 뭘 얘기하는 거죠? 한국 항공우주. 한국 항공우주하고 뭐하고 관련? 드론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드론 뭔지 알아요? 드론은 뭔지 아는데 그게 무슨 관련이 있나요? 또 모르겠고요. 네. 드론은 앞으로 쓰임새가 엄청 많아지겠죠. 뭐냐면 드론은 아마존 있잖아요. 네. 아마존 같은 데서는 미국의 저녁에 30분 안에 배달하겠다면서요. 아마존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마존하고 드론을 같이 검색하면요. 영상이 납니다. 무인항공기로 집에 배달 놓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랑 약간이 안 맞죠. 하여튼 그런 드론인데요. 한국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항공우주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한국 항공우주가 전 주가를 본 적이 없는데 요새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항공우주요? 예. 네, 혹시 아세요? 항공우주?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하시죠. 아니 한국 항공우주 최근에 주가가 재미없었어요. 주가 재미없는 거 보는데 이거는요. 잘 들으세요. 네. 이거 100% 확인된 건 아닌데요. 뉴스를 보시면 나옵니다. 이게요. 한국 항공우주 있죠. 이거랑 한국형 우리나라 뭐 있죠. 항공사업. 예. FX 시리즈 뭐 이런 거 있죠. 네네. KFX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한국 항공우주가 매번 우리 얘기 나왔던 거 되는 거가 뭐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 고등학교 훈련기 수출하고. 그러니까 고등항공기 수출 이거 쓰신 분 혹시 여기 계세요? 완전 주아님? 혹시라도 안 보시면 나중에라도 꼭 보세요. 뉴스로 해서요. 한국형 그 항공우주 그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 군사 그 수출하고 뭐 터키에 우도 수출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이게 그 회사죠. 네네. 근데 이게 보시면 요번에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그 지난번에 미국이랑 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안 걸리고 스텔스기 들어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비싼 거. 그거 하면서요. 요번에 그 FX인가 뭐 그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게 무산될 가능성이 크대요. 야, 심각한 겁니다, 지금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뉴스 검색하면 어딘가 나옵니다, 그게요. 지난 주말에 해갖고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왜냐면 그게 우리나라의 기술 이전하는 게 뭐 거의 박하기 때문에요. 실제 그거 사업이 상당히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 그 추진하던 것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가 모르겠지만 그런 악재가 하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기자까지 해보면은요. 드론 나오니까 바로 그 얘기까지 나오더라고. 드론 헌터까지 나올 거라고. 그래서 그거는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라 드론 헌터 얘기까지 나와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KC 그린홀딩즈 작년 빅머니에서 올해 실적 발표 관심 가져했는데요. 실적 이건 작년 우리 방송 보신 거예요. 머니투데이 방송이요. 올해 이제 한 차례 올랐잖아요. 네. 중국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주가 제자리에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작에 모멘텀을 올라갔던 주식이니까요. 목표 주가도 최근에 하향했는데요. 실적 좀 저도 확인하고 좀 추이 좀 보고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보면 뉴스 같은 것보다는 이제 좀 회사 내용은 좀 레포트 나오면 그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변함없이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